네, 들어오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많네요.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우리 보통 이제 정비법이라 부를 텐데요. 시험에 6문제가 나와요. 이 정비법은요, 정비 사업할 때 쓰는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은요, 이제 절차 진행 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절차 순으로. 근데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이 이제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같은 거는요,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해본 거, 이걸 갖다가 제가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입니다. 이거 시험에 6문제가 나와요. 시험에 6문제. 그 6문제가요, 4문제는 쉬워요. 근데 2문제는 좀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요, 우리 정비 사업할 때 쓰는 법인데, 이거 2003년 7월 1일 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비 사업할 때 쓰는 법이에요. 정비 사업. 그럼 우리 정비 사업은 뭐냐 그러면, 자, 도시가 만들어진 지 몇십 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도시 안에 건물이 더 낡아요. 도로도 막 파이고 상하 수도도 줄줄 새요. 이 상태로 그냥 방치하면요, 도시가 슬럼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낡은 건물 부시고 새로 짓고 도로도 넓히고 상하 수도 시설도 교체하고 살기 좋게 깔끔하게 다시 만드는 게 뭐예요? 바로 정비 사업입니다. 근데 현재 이 정비 사업은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있어요. 재개발 사업이 있고, 세 번째 이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 과정 때는요, 이 3개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기가 이해를 하면은요,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법 조문을 아무리 외워봤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가슴에 와닿지 않거든요. 저게 어떤 사업인지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친구가 물어봤을 때 이거는 이런 사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되면요, 뒤에 공부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여기 우리 정비법은요, 이 용어 정의가 무조건 시험에 나오거든요. 왜요?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용어 정의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용어가 어렵다고 시험에 꼭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용어를 갖다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용어를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 용어 정의 파트가 우리 페이지로 62페이지부터예요. 62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제 먼저 정비법의 목적 나왔죠. 이 법은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용어 정의가 이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다른 법에 비해서요, 이 정비법의 용어 정의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일단 중요하죠. 또 어렵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거의 이제 매년 한두 문제는 꼭 나오죠. 먼저 이제 정비구역의 뜻을 보세요.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하는 대상 지역이 정비구역이고요. 자, 이제 정비 사업의 의, 요 3개는 시험에 계속 나오죠. 정비 사업의 의. 자, 그래서 자, 정비 사업의 의 3개. 1번에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나오잖아요. 자,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요, 이거 달동네 정비,
달동네를 정비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사후 처리하는 거예요. 이 사후 처리는 뭐냐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지역에 뒷정리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재개발 사업 추진하다가 재개발 사업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금 분명히 낡은 지역인데 누군가는 최소한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거라도 좀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지자체장이 등장해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곳에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같은 걸 좀 고쳐주는 거, 바로 이게 사후 처리예요. 이게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를 정비하는 사업하고 사후 처리하는 사업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이 나오는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자,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근본적인 차이. 답변 하나 남겨주시고, 모르시더라도 한번 던져보세요. 자, 재개발하고 재건축. 예.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한번 답변 남겨주십시오. 우리 김주연 씨. 한번 남겨주십시오. 예. 재개발과 재건축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 재개발은 다시 개발하는 거고 재건축은 다시 건축하는 거다. 이런 답변 남기면 혼납니다. 이거. 예. 좀 더 신선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예. 우리 박기인 원장님께서 또 감시하러 들어왔습니다. 예, 감시하려고. 예. 틈만 나면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석순자님도 한번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예. 자,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재개발은 지역 단위로 해요. 지역 단위. 재개발 단위로 하고요, 예. 재건축은요, 주택 단지별로 합니다. 주택, 단지별로 한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우리가 음마아파트 재개발 이렇게 안 하죠. 음마아파트 재건축. 그 다음에 금호동 지역 재개발. 그렇죠? 금호동 지역 재개발. 재개발은 지역 단위. 조은정님은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 이 조은정님께서는요, 제가 이 답변을 딱 보는 순간 이번은 재수하시는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는 것은 이미 법 조문을 공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은정님은 아마 재수하시는 분으로 제가 간주하고요. 석순자님, 예, 재개발, 건물을 다 부시고 하는 거. 그러면 재건축은 건물을 다 안 부시고 하나요? 예, 석순자님, 예. 김주현 씨는 뭐 묻기만 하고 답변이 없어요. 예. 사진 보니까 이쁘게 보이는데요. 예, 이쁘다고 웃기만 하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재개발은 지역 단위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재개발은 지역 단위. 재건축은 주택 단지별이다. 그래서 음마아파트 재건축, 그렇죠? 개포동 아파트, 개포 아파트 재건축. 그러고 재개발은 지역 단위. 금호동 지역 재개발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요거 맞추시는 분들이 누군지 우리 실장님께서 명단을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될 때요. 제가 선물 드릴 거예요. 우리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받는다 그래요. 자, 우리 건물 지을 때는 건축 허가 받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권자가요. 서울에서는 구청장, 여기 남양주에서는 남양주 시장이 인가권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남양주 시장이라면요, 재개발 인가를 안 내줄까요? 재건축 인가를 안 내줄까요? 여러분들이 그 서울시 구청장이라든가 서울의 구청장이나 남양주의 시장일 때 재개발하고 재건축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인가를 내주기 싫을까요? 어느 쪽을 더 인가를 안 내줄까요? 이거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자, 김주연 씨,
재개발 그러셨고, 조정은님 재개발, 조은정님 재건축, 석순자님 재건축. 우리 김주현 씨가 오래간만에 대답했는데 틀렸네요. 예, 오래간만에 대답했는데 틀렸어. 예, 예. 김정자 씨 재개발, 틀렸네. 김미정 씨도 재개발 틀리고,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재건축 인가를 안 내주려고 그래요. 예, 재건축. 근데 지자체장은요, 구청장이나 이 남양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재개발 인가를 잘 내줍니다. 재개발은요, 공공적인 성격을 가져요. 공공적인 성격. 자, 재개발 이런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이제 조합원들이 생기죠. 그 조합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땅하고 건물을 다 내놓고요. 또 추가 분담금도 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내놓은 땅하고 건물을 이제 다 갈아엎고요. 추가 분담금 가지고 거기다가 도로도 넓히고요. 상하수도 시설도 교체하고요. 공원도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살 아파트하고 상가도 짓는 거예요. 원래 도로 확장, 상하수도 시설 교체, 공원 설치는요. 원래 누가 해야 될 책임을 지냐 그러면 원래는 지자체장이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재개발하는 조합이 다 해주는 거예요. 조합 돈 가지고. 조합원들이 낸 돈 가지고 지자체장이 해야 될 도로 확장, 상하수도 시설 교체, 공용 주차장, 공원 설치를 조합이 다 해주니까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 재건축은요, 주택 단지별로 한다 그랬죠. 재건축은 주택 단지별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음마아파트 재건축하면은요, 누구한테만 좋냐 그러면 낡은 아파트 소유자한테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층짜리 낡은 아파트를 가진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이요. 자, 이걸 부시고 25층을 짓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멋진 아파트 짓죠. 그러면 이거는 재건축 조합원들 있죠. 낡은 아파트를 가졌던 재건축 조합원들한테만 좋은 일이고 그 대신에 10층이 25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도로는 자동차로 꽉 막히겠죠. 그 다음에 근처 초등학교는요. 콩나물 시루가 돼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지자체장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은요. 웬만하면 인가를 안 내주고 싶은 거예요. 재건축 인가 받으면은요. 낡은 아파트 소유자들만 좋고 이 지자체장들은요. 땅값도 비싼 강남 같은 데는 도로 확장도 힘든데 도로 확장해서 만들어야지 초등학교도 더 설치해야 되지. 그래서 강남 같은 데는요. 재건축 인가를 안 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청장한테 인가 신청 들어왔다 비서가 그래요. 저 구청장님 어느 아파트가 재건축하겠다 인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바로 물어봅니다. 그 아파트 안 무너지고 몇 년 버틸 수 있니? 예, 한 5년 정도는 버틸 것 같습니다. 내 임기 몇 년 남았냐? 저 3년 남으셨습니다. 그럼 내 임기 중에는 그 아파트 안 무너지겠네?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폭탄 돌리기. 그래서 현재 강남에서는요. 진짜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예요. 비가 오면요. 빗물이 줄줄 새요. 그런데도 현재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6만 세대 정도가 돼요. 곧 무너질 아파트가 6만 세대 정도 됩니다.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만 해도 12,000세대나 돼요. 재건축해야 될 아파트들이요. 그런데도 인가 안 내주고 있습니다. 왜요? 인가 내주고 나면 그 뒷정리를 갖다가 누가 다 해야 돼요? 예? 초등학교 추가 설치할 땅도 없는데 초등학교 추가 설치해야 돼요. 왜요? 지금 현재 강남의 초등학교가 한 반에 45명이에요. 강북은 20명이 안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6만 세대 재건축하죠.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가 똑같이 있다. 더 신설할 땅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반 60명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이게 시장이나 이런 지자체장은요. 재개발 인가는 잘 내주는데 재건축은 잘 안 내준다고요. 요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공부할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렇다는 거죠. 예. 우리 태연 씨께서 김태연 씨께서 대답을 잘 안 하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이 바뀐 원장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억지로 답을 시키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예. 조은정님은 또 뜬금없이 재건축 안 내줘서 거짓말쟁이라고
예, 당호. 예. 예. 뉴스 많이 보셨구나.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개념 좀 알았잖아요. 이렇게 먼저 이해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법조문을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요 머릿속이 완전히 박혀버립니다. 예. 자, 이제 법조문 보겠습니다. 자, 62페이지 정비 사업의 박스 안에 1번.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뜻 보겠어요. 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이거 어디예요? 달동네죠. 도시 저소득 주민. 저 같은 사람을 도시 저소득 주민이라 그래요. 저 같은 강사를 뭐라고 부르나요? 생계형 강사라 그럽니다. 생계형 강사 어렵거든요. 그래서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하는 지역 달동네에서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같은 거죠. 예. 극히 열악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대요. 도로 상하수도 같은 정비 기반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거기 개선하거나까지 딱 끊어요. 여기가 바로 달동네 정비 사업, 여기까지가.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사업을 더해 놓은 거거든요. 앞부분 여기가 바로 달동네 정비 사업. 근데 뒷문장이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이 중단된 지역에 사후 처리하는 게 뒷문장이에요. 자,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동 이용 시설, 어린이집 같은 거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법적인 뜻이 되는 거고요. 법적인 뜻입니다. 예. 그다음에 자, 재개발 사업의 뜻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이제 법조문에 나오는 거죠.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가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이 요거는 그냥 열악이네요. 열악하고 극히 열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냥 열악은 재개발이고 노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한 지역. 과도하게 밀집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냥 밀집하면 재개발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기까지가요. 주택을 새로 재개발하는 거예요. 주로 주택을 새로 재개발하는 거고. 그다음 뒷문장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 뒷문장이요. 상가나 공장을 새로 짓는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의 앞문장은 주택을 주로 새로 짓는 재개발. 뒷문장은 상가나 공장을 새로 짓는 주로 재개발이에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주택을 주로 짓는 재개발, 상가나 공장을 주로 짓는 재개발도 있고요. 자, 재건축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 하나. 노불량 건축물이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그렇죠?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예전에 재건축 사업의 뜻을 딱 써놓고 난 다음에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 했을 때 양호자라는 글자 하나만 갖고도 재건축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게 보세요. 지금 이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는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가 극히 열악. 재개발 사업은 그냥 열악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가 극히 열악한 거와 그냥 열악한 거 구별할 수 있어요?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거하고 그냥 밀집한 거 이거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던 동네가 있는데요. 제가요,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살았습니다. 하월곡동 산 1번지에 살았어요. 산 1번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성북구 하월곡동 산 1번지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공동묘지였습니다. 여기가요. 예전에 서울에서는요. 공동묘지가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 망우리 공동묘지하고 미아리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미아리 공동묘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서울에요. 서울에 가면은 그 미아 사거리라고 있어요. 미아 사거리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미아 삼거리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릴 때요. 이게 장위동 가는 길입니다. 장위동 길이 만들어진 거. 이게 원래는 미아리 공동묘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묘지를 갖다가 다 없앴습니다. 다 이장해버리고 없애면서 여기다 길을 뚫어놓은 게 지금의 장위동길. 예전에는 미아 3거리 하다가 미아 4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쪽이 서울의 강북구고요. 여기가 서울의 성북구입니다. 이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살았거든요. 여기 이제 미아리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고 공동묘지 한 50m 밑에 우리 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달동네에 산 거죠. 달동네. 그래서 학교 갔다 돌아오면요. 이때는 놀이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서 공동묘지의 봉분을 밟고 뛰어다닌 거죠. 그렇죠? 봉분을 밟으면서 저는 그때 이거 분묘 기지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야, 이 봉분은 분묘 기지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살고 있던 데가 여기가 바로 산 1번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는 이 달동네 있잖아요. 이 달동네의 특징은요, 무허가 건축물들이 많아요. 무허가 건축물. 그럼 이 무허가 건축물이 왜 생기냐 그러면요, 밤에 몰래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 구청 땅을 구유지라 그래요. 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요. 밤에 몰래 와가지고 국가 땅,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에다가 몰래 가건물 짓습니다. 다음날 구청에서 나와서 불법 건축물 철거합니다. 이렇게 몰래 짓고 철거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몰래 지은 그 가건물을 철거를 못할 때가 있어요. 선거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 때는 철거 못합니다. 2, 3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가건물을 갖다가 슬쩍 블록벽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무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의 특징은요, 전기하고 수도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전기하고 수도는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만 전기시설,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들은요, 전기는 옆집에서 끌어옵니다. 선을 하나 다 끌어와요. 근데 수도는 옆집에서 땅을 파서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집에 수도가 없으면 무허가 건축물인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그래도 허가받은 집입니다. 쓰러져가는 달동네 집이라도 건축 허가 받았기 때문에 마당에 수도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옆집은 무허가예요. 그래서 우리 옆집은요, 수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됩니다. 그러면은 수도를 막 놔달라 그러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마을 공동 수도를 만들어요. 여러분 왜 목욕탕에서 물 빼는 굵은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한 5개 정도로 갖다 설치해줘요. 그러면 저녁 6시가 되면요, 밥을 하려고 아주머니들이 바게트를 들고요, 앞에 줄 섭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물을 받아야 되니까 6시만 되면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수도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이만한 굵은 수도관에서 물을 빼고 있는데 물 나오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께 저를 불러요. 종철이 이리 와봐라. 지금 우리 수도에 물이 안 나오는데 네가 한번 빨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빱니다. 쭉쭉쭉쭉 빨아요. 빨아도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요 극혈락이에요. 빨아도 안 나온다, 극혈락. 예. 자, 빨아도 안 나온다, 극혈락입니다. 그런데요, 이 옆에 있는 요 무허 건축물 있죠. 우리 집에 바짝 붙여 지어놔요. 왜요?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선을 지어서 지을 리가 없거든요.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름에 제가 창문을 열잖아요. 옆집 아저씨하고 이마가 닿아요. 요게 과도하게 밀집이라는 거예요.
살아본 사람 알죠? 예. 근데 이제 이 집을 이제 팔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요 밑으로 내려온 데가 이제 재개발하는 지역인데요. 역시 6시가 되니까 물이 안 나와요. 어머니께서 종철아 이리 와서 한번 빨아봐라. 빠니까 나오는 거예요. 쭉쭉쭉 빠니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열악. 자, 빨아도 안 나올 때 뭐예요? 극혈악. 그냥은 안 나오지만 빨면 나오면 뭐예요? 열악. 예. 그 다음에 창문을 열었더니 옆집 아저씨가 이마는 안 닿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마가 부딪혀. 이게 뭐예요? 밀집이에요. 창문 열기만 하면 이마가 닿으면 과도하게 밀집. 인사를 해야지 닿는 게 밀집이에요. 그래서 살아본 사람은요, 요걸 구별할 수가 있고 시험에서도 구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 양호, 도로 잘 뚫려 있고 상하수도 시설 좋아요, 거기. 그래서 우리 강남 재건축하는 곳에 주변은 다 좋아. 근데 아파트만 낡았다.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만 밀집한 지역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요 재개발 사업이 지금은요, 옛날에는 주택만 새로 짓는 건데 지금은 주택이라든가 상가나 공장, 요거를 다 이제 새로 짓는 게 재개발 사업이에요. 주택, 상가, 공장. 예전에는 주택만 새로 지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가리봉동이라고 아십니까? 가리봉동? 예전에 지하철 1호선 가리봉역이 있었는데 그 역이 지금 무슨 역으로 바뀌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가리봉역이 무슨 역으로 바뀌었나 지금? 지하철 무슨 역 바뀌었을까요? 가리봉역이 지금의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가리봉동 하면요, 의류 공장이 많았던, 가리봉동 하면 우리 미싱 돌리고 시다라 그러죠. 예, 그래서 미싱 돌리고 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가리봉역이 없어지고 가리봉역 이름이 가산 디지털 단지로 바뀐 거예요. 일단 우리 가리봉동에서는 집값이 안 오르다가요, 가산 디지털 단지로 바뀌니까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아날로그도 아니고 디지털이잖아. 있어 보이죠. 그래서 역 이름만 바꿔도 집값이 오르는 곳이 바로 그 가리봉동인데요. 이 가리봉동에 제가 대학 1학년 때 갔습니다. 법대 1학년 때 갔어요. 제 법대 입학할 때 240명입니다. 신입생이요. 240명이 한 반에서 공부 못하니까요, 세상의 대학교에서요 반을 나눠요. A반부터 D반까지 60명씩 4반을 나눠요. 그래서 반별로 수업을 듣습니다. 240명 입학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학생이 12명이었거든요. 3명씩 4반에다가 골고루 배정을 해줬습니다. 사실 뭐 법대 여학생 그 12명 그 여학생 무늬만 여학생이죠. 거의 뭐 남자나 다름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60명이 수업 듣는데 이제 첫날입니다. 첫날 조교 형이 와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법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같이 공부할 친구들이니까 앞에 나와서 본인이 어디서 왔고 그 다음에 본인의 소개, 본인의 그 고향에 대한 소개를 하라는 거, 장점을 자랑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법대는 전국에 다 옵니다. 저는 제주도 마라도에서 온 친구도 있었어요. 저는 물론 서울이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요, 바로 가리봉동에 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저는 가리봉동에 삽니다. 그래서 막 웃어요. 가리봉동 하면 이미지가 미싱 돌링이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 가리봉동 자랑을 하겠습니다. 가리봉동은 여러분들이 메이커 있는 옷을 9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오세요. 내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 손 들었습니다. 제가 옷 사러 가고 싶습니다. 저뭐 따라오래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공직 생활을 갖다 30년 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너무 경직되셔가지고요, 학생은 절대 메이커 있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입으면 됩니까? 대학교 입학했을 때 입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 제가 이제 대학 입학했으니까 아버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메이커 있는 옷을 95% 할인된 가격으로 사려고 제가 가리봉동에 갔습니다. 갔더니요, 거기 예전에 그 아식스라고 있죠. 아식스 공장이 가리봉동에 있었습니다. 아식스 공장이요. 그 아식스 공장에서요, 봤더니 그 아식스 만드는 공장인데 벽에 금이 가가지고 철사줄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벽을. 근데 마당에 우리 슬레이트 지붕에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든 가건물에 2, 3년 동안 팔다가 안 팔린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요. 95% 할인된 가격으로 팝니다. 그 제가 잠바하고 티셔츠를 하나 사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가리봉동의 그 아식스 공장에 옷 사러 갔었을 때 그때 제 청바지가요. 혹시 여러분들 그 쪼다시라는 청바지 아십니까? 혹시 쪼다시 청바지를 아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쪼다시라는 청바지 있잖아요. 몇 마리 그려져 있는 청바지 있잖아요. 쪼다시. 근데 제 청바지는요. 말이 한 마리가 적어요. 쪼나단이요. 쪼나단. 제 거는 쪼나단이었어요. 언뜻 보면 쪼다시처럼 보입니다. 근데 말이 한 마리가 부족해. 쪼나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청바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리라는 청바지 아십니까? 리. 근데 제 청바지는 리인데 REE예요. 리 청바지. 그 지금 청바지 두 개가 하나는 쪼나단, 하나는 요 리인데 그 다음에 제 운동화가 예전에 나이스가 있었어요. 나이스라고. 멀리서 보면 나이키처럼 보입니다. 이게 나이스라는 운동화도 있었고 제가 메고 있던 가방이 프로 스포츠라는 가방이에요. 프로 스포츠. 티셔츠는 디아다스라고 있고요. 다 유사상표죠. 그런데 제가 최초로 입었던 메이커 있는 옷이 바로 아식스였습니다. 근데 그 아식스 공장이요. 다 헐리고 거기에 마리오라고 있죠. 의류 쇼핑몰인가요? 마리오가 들어선 거예요. 거기가 바로 재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낡은 상가들이 있던 데를 부시고 재개발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아식스 공장이 있던 곳들이 다 없어지고요. 그 위에 이제 마리오 같은 게 들어섰는데 그때 제가 아식스 가서 살러 갔었을 때만 해도 온 동네 주민들이 다 아식스를 입었습니다. 할머니도 아식스, 할아버지도 아식스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 가리봉동의 그 특징이 뭐였냐 그러면은 조은정님은 진짜 리를 입으셨나 보네요. 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계형 강사가 어떻게 LEE를 입겠습니까? 저는 REE를 입어야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요. 그때 그 가리봉동의 특징은요. 도로 양쪽에요. 허름한 의류 상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옷을 고르다가 사이즈가 안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 가게 일하시는 분이 1분만 기다리래요. 그리고 2층으로 뛰어가거나 지하로 뛰어가요. 그래서 사이즈만 옷 가져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1층은 상가인데요. 2층이나 지하는 공장인 거예요. 같은 건물 안에 상가와 공장이 같이 있어요. 그 이유가 상가와 공장이 거리가 멀면은 운반비가 많이 든대요. 그래서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이때 같은 건물 안에 1층은 상가, 지하나 2층 공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상가를 부시고 새로 짓느냐 그랬더니 아니래. 이 건물 안에 공장도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상가하고 공장을 가리지 않고요. 상가나 공장을 부시고 쇼핑센터나 도시형 공장 짓는 것도 다 재개발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 안에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으니까 상가 공장을 나누지 않고 상가나 공장을 부셔서 쇼핑센터를 짓거나 도시형 공장 가운데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있는 도시형 공장 짓는 것도 다 재개발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 예. 석순자님 짝퉁 그러셨는데요. 예. 제가 뭐 옷만 짝퉁이지, 제 사람은 진짜입니다. 저 짝퉁 아니에요. 사람은 진짜예요. 예. 순자님. 예. 자,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런 재개발에 대한 어떤 개념 정도 있잖아요.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재개발에 대한 개념. 그래서 이 세계 정비 사업을 갖다가 자기가 설명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내용 어렵거든요. 자, 이제 정비의 사업의 뜻을 다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은요. 노후 불량 건축물 하나 우리 알아도 상식적으로
정비사업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지역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약 3분의 2 이상은 있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노후 불량 건축물 약 3분의 2 이상은 있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노후 불량 건축물은 박스안이 1번부터 4번까지 있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지금은 보지 마시고 1번만 보세요. 1번이 전형적인 노후 불량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 붕괴돼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노후 불량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이 돼야지만 정비사업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 수도 같은 거, 이게 정비 기반 시설. 그 다음에 공동 이용 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장, 화장실, 수도. 아까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여기요. 성북구 하월곡동 산 1번지에서요. 마을 공동 수도 있다고 그랬었죠. 마을 공동 화장실도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난리물어 지었는지요. 블록 벽돌로 지었어요. 구멍 뚫린 벽돌 있잖아요. 구멍 안 메웠어요. 지나가다 보면 사람 살이 다 보여요. 예. 그다음에 마을 공동 세탁장, 구판장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는데 구판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구두를 닦으면 제가 당시 10원을 받았습니다. 10원 받아가지고 구판장에 가면 불량식품 받았습니다. 불량식품, 쫀득이 이런 거, 아폴로.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쫀득이나 아폴로 아시는 분? 우리 순자님 아실 것 같은데요. 쫀득이나 아폴로 같은 거. 여기 팔던 데가 바로 구판장입니다.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게 다 공동이용시설이라 불리는데, 타가소와 어린이집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걸어 다니는 다리로 구별하는 거예요. 4발로 걸으면 타가소, 2발이면 어린이집, 3발, 그러니까 지팡이까지 3발은 경로당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대지에 대한 뜻, 예. 대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대지의 뜻이고요. 조정은님, 쫀득이는 지금도 있다 그러는데요. 지금 있는데 맛이 옛날 맛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 연탄불에 구워 먹었는데 지금 맛은 옛날 맛이 안 나더라고요. 입이 고급이 돼서 그런가? 옛날 맛있었는데. 예. 조정은님은 쫀득이 난다는 것은 연식이 좀 됐다는 거. 그렇죠? 석순자님도 본인 스스로 연식됐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네요. 눈치 있는 조은정님 같으신 분은 절대 대답을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은정님은 대답 안 하고, 그렇죠? 예. 눈치가 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네요. 이거 안다는 것은 연식이 있다는 증거고. 자, 이제면 우리 7번에 토지 등 소유자. 이거 너무 중요하죠. 토지 등 소유자. 예. 토지 등 이거는 붙여 쓰는 거예요. 법률 용어라서요. 시험에도 물론 자주 나오고, 토지 등 소유자는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 3명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돼도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는요.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조합이 없어요.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근데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나오는데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돼야지만 조합을 만든다면 조합원이 되고요. 조합원이 돼야지 분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받는 사람들은 토지만 갖고 있어도 돼요.
원칙적으로 이제 서울에서는 90제곱미터 이상 토지 있으면요 아파트 분양권 나와요. 토지 소유권 없이 건축물만 갖고 있어도 아파트 분양권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권자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요 건축물 및 그런데 이 밋이 중요해요. 밋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는요 한 사람이 토지와 건축물을 다 갖고 있어야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할 때는 토지나 건물 한 개만 가지고 토지나 건물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토지 등 소유자가 안 돼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없고요 매도 청구당합니다. 팔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 재개발은 어떻게 토지만 갖고 있어도 분양권 나와. 건물만 갖고 있어도 분양권 나와.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권이 있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에서 한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다 갖고 있어야지만 재건축할 때 재건축 조합원이 돼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사고가 터져요. 왜요? 이 사람이 이 공인중개사가 재개발 지역에서 자기가 토지나 건물 하나만 중개했는데 이 사람이 분양받잖아요. 그런데 재건축하는 곳에서는 토지나 건물 하나만 중개하면 안 돼요. 한 사람한테 둘 다 같이 팔아야 되거든요. 하나만 팔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아파트 분양을 못 받게 돼버리는 겁니다.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요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많은 대법원 판례가요 토지나 건물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도 재개발처럼 아파트 분양해 주세요. 분양받게 해주세요. 그랬다가 전원 다 패소한 겁니다. 가장 많은 판례가 재건축하는 곳에 토지나 건물만 갖고 있다가 분양을 못 받게 된 사람들이 분양권을 재개발처럼 달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패소한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64페이지 8번에 토지주택공사 등 하면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와 지방공사, 우리 도시공사라 그러죠. 그 지방공사를 말하고요. 9번에 정관 등 하면 정관 시행, 그 다음에 규약, 3번에 시행규정인데 박스 안에 3번 잘 읽어봐야 돼요.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정, 특별자치도지사,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총 5명이죠. 이 5명을 줄여서 시장, 군수 등이라 부릅니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앞으로는 계속 이 5명을 줄여서 시장, 군수 등 하고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도시 및 도시하고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이게 정비 기본 방침인데 국토부 장관이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 장관은요. 정비법에서는 적극적인 권한자로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비법에서는요. 지자체장이 적극적인 권한자로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도시가 낡았을 때 그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정비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도시가 낡았을 때 도시를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당연히 지자체장한테 있죠. 그 정비법에서는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인 권한자로 등장하고요. 국토부 장관은요. 기준을 정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방침을 정하거나 이렇게 수동적이고 이렇게 보충적으로만 등장합니다. 이건 방침이니까 국토부 장관 나오겠죠. 그래서 10년마다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절반인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5년마다 이제 수정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정비법의 바로 용어 정의가 됩니다. 정비법의 용어 정의가 돼요. 그 이 정비법은요, 이 개념만 좀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조금 어려워서 제가
다 설명 안 드린 게 아까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건축법을 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계 정비 사업의 뜻 이제 기억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도 기억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이런 것들도 다 기억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면은 이제 정비 사업을 절차 진행 순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갖춰진 거예요. 잠시 한 10분만 쉬었다가 기본 계획 수립부터 해서 정비 사업의 전체적인 절차를 한번 제가 총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절차 진행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오겠습니다.